한때 술 한 잔에 사람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던 사나이. 신라주조의 대표 독고탁. 그는 모두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고 전통주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감춰진 탐욕과 거짓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눈감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외면했지만 오늘 마침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한 술도가의 이야기. 이제 그 뜨거운 재건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한 사람의 몰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신라주조의 대표 독고탁. 그가 그동안 쌓아올린 권위와 명성은 철옹성 같았고 누구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본인 스스로의 탐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 신라주조 본사 강당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 하나의 안건, 독고탁 대표 해임안. 탁월한 말재주와 수완으로 평생을 살아온 독고탁은 이번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고 있었다. 측근들과 미리 지분 정리를 마쳤고 반대표를 던질 이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해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은 철저히 어긋났다. 첫 발언자로 나선 노 대표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라주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이들이 입을 열었다. 숨겨졌던 사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사 돈으로 자녀의 명품 쇼핑을 한 사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 복지기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일.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이 모든 것이 내부자들에 의해 고발되었고 회의장은 충격과 침묵으로 뒤덮였다. 공동 창업자인 김이사 역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으며 신라주조는 본래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진행된 표결. 그 결과는 찬성 42%, 반대 41%, 단 1% 차이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그 한 표의 공백. 결정적인 순간 장미애는 기권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한 장의 부재가 독고탁의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다. 해임이 확정되는 순간 독고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자리, 대표이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눈앞에서 치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말없이 뒷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신라주조 본사 앞은 수십 명의 기자와 시민들로 북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을 향했다. 해외 자산의 실소유주는 누구냐는 질문.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 복지기금을 유용한 건 사실이냐는 질문. 쏟아지는 물음 속에서 그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은 전국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되었고 신뢰의 상징이던 이름은 한순간에 공공의적으로 전락했다. 며칠 후 장미애는 한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다. 광숙 앞에 도착한 그녀는 오래 망설인 끝에 말없이 서류를 건넨다. 그 안에는 조작된 CCTV 영상, 허위 계좌, 가명회사들의 법인 등기증, 그리고 각종 불법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 넣어둔 문서엔 신라주조 지분 일부를 광숙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도 들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업이 욕망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바르게 회사를 이어갈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그녀 나름의 결단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꺼내게 된다고.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후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장미애가 제공한 증거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으로 독고탁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감옥에 수감된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털어놓았다. 가족도 신뢰도 결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고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른다고. 수감 생활 중에도 세리와 강수는 그를 몇 차례 면회했다. 세리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젠 건강 잘 챙기시라며 손을 잡았고 강수는 가만히 그 곁을 지키며 부디 진심으로 반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동석 회장은 LX 호텔 본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LX 호텔은 신라주조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며 새로운 이름 LX주조로 전통주 시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다. 인수 조건에는 독수리 술도가의 기술과 인력 유지를 명시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 양조 기술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술도가 공장은 대규모 확장 공사를 거쳐 신규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양조장으로 거듭났고 전국 각지에서 수제주 장인들이 참여하며 제품 라인업도 5배 이상 늘어났다. 군납 계약부터 백화점, 면세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유통망이 확보되었고
MZ세대를 겨냥한 광숙 생막걸리, 장수 증류주 시리즈는 SNS 인증샷 붐을 일으키며 품절 대란을 낳았다. 또한 해외 수출 전용 라인을 구축하여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의 전통주 페어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전통주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2027년 LX 주조는 전통주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고 진심이 담긴 술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소비자들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합병과 재건. 그 중심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신념과 가족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선택이 있었다. 고요히 흐르던 물이 다시 맑고 정직한 술로 피어올랐고 이제는 그 술이 전 세계인의 잔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던 사람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동석은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LX 호텔 회장의 품격에 맞는 결혼식을 떠올렸다. 명망 있는 정재계 인사, 주요 거래처 인물, 대학 동문, 호텔 VIP 고객들까지 그가 직접 작성한 초대 리스트는 어느새 500명을 훌쩍 넘었다. 예식장은 호텔 내 프라이빗 홀 중에서도 가장 넓고 고급스러운 곳으로 예약했다. 식전 리셉션엔 현악 사중주가 울리고 셰프 특성 코스 메뉴와 수제 와인 페어링,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맞춤 제작한 턱시도와 드레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광숙에게 그건 너무 낯설고 벅찼다. 아니, 누가 결혼을 축제처럼 해요? 광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밥 한 끼 하는 게 더 좋죠. 사진 찍히고 드레스 입고 현악 사중주요? 아휴. 그 말에 동석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광숙이 조심스레 덧붙인 말이 그를 진심으로 놀라게 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장모님이요? 동석은 순간 멈칫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요? 바로 그 순간 마침 근처에 있던 박정수가 그 말을 듣게 된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정수는 표정 하나 없이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러곤 입을 연다. 내가 눈치 없이 너희 신혼집에 끼어들겠단 말이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광숙이 다급히 설명하려 하지만 정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난 민폐 끼치기 싫어요. 그냥 미국으로 가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 목소리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광숙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동석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날 밤 동석은 테라스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을까?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비서가 작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동석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비서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광숙 여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회장님이 진심으로 준비한 이벤트엔 약하신 분이에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동석은 그제야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아무리 거창한 것보다 마음이 먼저겠지. 그리고 며칠 뒤 호텔 루프탑 가든 석양이 물든 노을 아래 그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광숙에게 무릎을 꿇는다. 광숙 씨,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 더 소중합니다. 이제 남은 생 당신 곁에서 살게 해주세요. 광숙은 순간 말을 잃고 그저 눈만 깜빡였다. 그리고 잠시 후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다. 알겠어요. 그 대신 장모님은 같이 살아요. 더는 혼자 못 두겠어요. 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겁니다. 그게 내 결혼 조건이에요. 그의 눈빛엔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 안에서 예식장 도면과 하객 명단을 다시 펼쳐든다. 동석은 손수 몇몇 VIP 인사들을 제외하고 리스트를 줄이기 시작했다. 진심을 아는 사람만 오게 하죠. 소란보단 당신의 편안함이 우선이니까.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렇게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채워진 LX 호텔 회장의 가장 따뜻한 결혼식으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결혼식을 마친 동석과 광숙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신혼집은 동석이 오랫동안 살아온 골든캐슬, LX 호텔 회장이 거주하는 최고급 레지던스였다. 광숙 씨, 이제 우리 골든캐슬로 들어가요. 조용하고 경비 철저해서 어머니 모시기도 좋을 거예요. 동석의 말에 광숙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장모님도 거기 가시면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실은 요란하게 잡지를 접으며 벌떡 일어섰다. 어머, 나 골든캐슬 간다니까 벌써 설렌다. 자동씨, 우리도 슬슬 짐 싸요. 이번 기회에 같이 올라가요.
자동은 난감한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흔든다. 저는 술도가 지켜야 해서. 회장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자동이 없이 독수리 술도가는 안 된다고. 공주 싫은 표정이 굳는다. 아니, 무슨 술도가가 당신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 인생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무심하게 거절해요. 아니, 무심한 게 아니고. 공장에 저 말고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광숙 씨도 자리 비우게 되니까. 공주실은 단단히 토라진 얼굴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다. 그니까 딱 봐도 나보다 술도가가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나는 서울 가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에스프레소도 마시고 명품 거리도 걸어보고 싶은데 혼자 가라는 거예요. 자동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없으면 술도가가 진짜 안 굴러가서. 공주실은 소리 없이 웃으며 말한다. 그래요, 됐어요. 그깟 독수리 술도가. 잘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말한 그녀는 속상한 듯 시선을 외면한 채 휴대폰을 열심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옆에 선 자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쉰다. 공주실 씨, 나중에 꼭 데리러 갈게요. 약속드려요. 공주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본다. 햇살 좋은 그날 오후, 사랑은 시작보다 더 어려운 동행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한이가 돌아온 후 집안에는 오래간만에 평온한 공기가 맴돌았다. 범수는 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야 하루가 온전히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정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세리. 그녀 앞에 살며시 앉은 범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밤 공기는 차분했고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이 없어도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범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세리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이를 품어준 당신. 그리고 상처뿐이던 제게 또다시 가족이란 희망을 준 당신. 세리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요? 세리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범수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한다. 나는 당신 아버지, 독고탁 회장님, 그리고 장미애 여사님도 함께 품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은 두 분이시고, 이젠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범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세리 씨 가족을 내 가족처럼 한이와 함께 품고 살겠습니다. 그제야 세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 말 꼭 지켜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결혼 소식이 집안에 전해졌다. 오간의 형제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했고 한이는 더없이 신났다. 드레스를 입고 꽃길을 걷는 상상을 하며 매일 웨딩 마치를 흥얼거렸다. 장미애는 소리 지를 듯 흥분했고 드디어 내 딸도 시집 간다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면회소. 독고탁을 마주한 장미애는 조용히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 사람 우리 셀이 지켜줄 거래요. 이제 우리도 마음 좀 내려놔요.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셀이 잘 키웠구나. 그 녀석 괜찮은 사위 같네. 며칠 후 결혼식이 조용한 정원 예식으로 진행되었다. 하객은 LX 호텔과 술도가 식구들, 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이들뿐이었다. 광숙은 세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야. 고맙고 축하해. 세리는 울컥하며 웃었다. 이제 저도 오간의 사람이에요. 범수는 한이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손 안에 조용한 약속을 담았다. 우리 셋,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오범수와 독고세리, 그리고 오한이는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 식탁엔 더 많은 웃음과 조용한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흥수는 어느 날부터 다시 국민 연하남이라는 별명을 듣기 시작했다. 리안과의 스캔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신의 진심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세상에 알린 남자. 그 용기와 진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인터뷰 요청은 줄을 이었고 SNS에서는 지옥분과 결혼 생중계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회자됐다. 그가 예전에 댄서였다는 사실, 누구보다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이야기까지. 흥수에 대한 정보는 마치 팬덤처럼 공유되기 시작했다. 유튜브 구독자는 단숨에 50만을 넘겼고 그가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가게 앞에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이들은 대기번호표를 받기 위해 전날 밤부터 침낭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입소문은 퍼졌다. 여기엔 단순히 맛있는 토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다고. 그 사람의 손길이, 그 사람의 진심이.
한 조각 한 조각에 담겨 있다고. 어떤 커플은 그 가게에서 프러포즈를 했고 어떤 어르신은 옥분의 미소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방문했다. 카페 벽면엔 손님들이 직접 남긴 메시지가 가득했다. 지옥분 씨,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흥수 씨, 진짜 사랑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여긴 그냥 토스트 가게가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흥수와 옥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서로에게 조용히 눈빛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흥수는 옥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말없이 걸어가던 그가 멈춰서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따로 나가 살까? 옥분은 흠칫 놀랐지만 곧바로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진짜 부부로 살아보자는 흥수의 말에 그녀의 마음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독수리 술도가 근처에 새로 분양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술도가와는 도보 5분 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온전히 둘만의 공간이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에 옥분이 꿈꾸던 포근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가득했다. 거실 한켠엔 흥수가 직접 조립한 원목 테이블이 놓였고 주방엔 옥분이 하나하나 고른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아침이면 토스트 굽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향이 퍼졌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는 대화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가끔은 흥수가 좋아하는 레트로 음악이 흘러나오고 옥분이 춤을 따라 추면 흥수가 깔깔 웃으며 박자를 맞췄다. 화려하진 않아도 소란스럽지 않아도 그 아파트 안은 매일이 특별한 날 같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시간. 누구보다 많이 울고 웃었던 두 사람에게 비로소 도착한 온전한 평화와 따뜻함이었다. 한봄은 사람들의 시선이 줄어드는 틈을 타 조용히 카페에서 커피 2잔을 받아들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정원 테라스 한켠 강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재킷은 의자에 걸쳐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한봄은 조심스레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작은 미소를 보였다. 강수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어 미소로 답했다. 그 웃음엔 어제와는 다른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지쳐 있으면서도 안도한 듯한 표정.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 한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수 씨가 보낸 카라를 어머님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한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장미애 여사님 꽃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처음으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안심했어요. 강수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안고 있던 엄마. 그런 엄마를 향해 꽃 하나로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건 그냥 한 송이 꽃이 아니었다. 용서와 위로, 사랑과 미안함을 한꺼번에 담은 작은 고백이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무엇보다 강력한 진심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강수가 조심스레 한봄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한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레 감싸주었다. 그 손엔 따뜻하고 조용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의 작은 틈 사이마다 서로를 채워갔다. 옥상 정원에서 함께 걷고 호텔 유리창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전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나누는 눈빛, 바쁜 와중에 주고받는 짧은 문자 한 줄, 그리고 가끔 나란히 걷는 호텔 뒤편 산책길. 말 대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내 마음의 구멍을 조용히 메워주는 사람. 강수와 한봄, 그 둘의 이야기는 화려한 장면 없이도 따뜻하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독꽃하게 몰락 이후 LX 호텔은 빠르게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신라 주조와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LX 주조는 전통을 품은 명품 브랜드를 목표로 독수리 술도가의 기술과 철학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 중심엔 한동석 회장이 있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마광숙의 진심과 헌신을 알기에 동석은 술도가를 누구보다 단단한 손에 맡기고 싶었다. 결국 그는 천수를 조용히 불러 술도가의 경영 정권을 넘기는 결정을 내린다. 천수는 한사코 고사했지만 동석은 천수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이젠 중심에 서야 하지 않겠나. 형의 유지를 지켜온 장수,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누구보다 오래 견뎌낸 천수.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셈이었다.
한편 마광숙은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다. 박정수와 함께 LX 호텔의 핵심 경영진으로 합류한 것. 경영학 전공자도 호텔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광숙은 특유의 사람 보는 눈과 직관, 그리고 누구보다 진실한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정수는 그런 광숙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광숙에게 정중히 말했다. 내가 가진 건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내 마지막은 내가 이어가줬으면 해.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주식, 호텔 지분 일부 등 모든 상속 자산을 광숙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전한다. 그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다시 살아볼 수 있는 희망을 광숙에게 건네는 방식이었다.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고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50년 전 떠나보낸 첫사랑의 이름 대신 이제야 만난 가족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었다. 이후 술도가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천수의 리더십 아래 기존보다 2배 이상 공장을 확장했고 청년 양조사 육성 프로그램과 글로벌 유통망까지 구축되었다. LX 주조는 단순한 전통주 회사가 아닌,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묵묵히 술도를 지키는 광숙의 집이 있었다.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표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엔 언제나 믿음직한 시동생들과 온 가족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했다. 호텔 회장실 한쪽에 있는 라운지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와인을 들며 창밖의 술도가를 바라봤다. 그녀의 옆에는 광숙이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LX 주조는 단순한 술회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회복, 이름 없는 진심과 눈물이 스며든 가족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한 여인의 이름이 있었다. 마광숙. 그녀가 지켜낸 술도가 위에서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을 망치는 건 욕심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모여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 빠르게 이어진 술도가,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이야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정의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 매주 토요일 밤 8시 망고 드라마에서 함께하세요.